당신이 감히 나한테. 박금녀 씨, 지금 그 손 한 번만 더 올리면 저도 손이 올라갑니다. 이거 놓아요. 먼저 사과하시면 놓겠습니다. 실버타운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식당 자리, 산책 코스, 엘리베이터 순서까지 보증금이 당신의 서열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저는요, 3억짜리 방에 사는 여자입니다. 그런 제가 30억짜리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입주 6개월째 되던 날, 이 여자하고 손찌검을 주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68살 먹은 여자가 실버타운에서 사랑 때문에 싸움을 했다는 거,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일어났어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들어온 실버타운의 이름은 청송제였습니다. 수도권 외곽, 산 아래 자리 잡은 이곳은 겉으로 보면 5성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복도마다 계절꽃이 바뀌고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곳일수록 계급이 더 잔인하다는 것을요. 군대에서 28년을 살았거든요. 계급이 뭔지, 서열이 뭔지, 그건 제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여기는 군대보다 더했습니다. 군대는 최소한 규정이라도 있잖아요. 여기는요, 돈이 규정이었습니다. 보증금 3억에서 5억 사이는 일반 구역이에요. 공용 식당에서 그날 정해진 메뉴를 먹습니다. 반찬 하나 더 달라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곳이에요. 10억에서 20억은 프리미엄 구역. 여기는 식단 선택이 가능하고 전담 간호사가 주 4회 옵니다. 그리고 20억을 넘으면 그랜드 윙이라는 별도 건물이 주어져요. 별도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가 나오고 24시간 전담 간호 인력이 붙고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어요. 일반 구역 입주민은 용무가 없으면 그 동의 출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다 같은 실버타운인데 다른 세상이에요. 저는 일반 구역 302호에 짐을 풀었습니다. 퇴역 후 받은 연금하고 자녀들이 각자 형편에서 조금씩 모아준 돈. 큰아들이 8천만 원, 작은 딸이 5천만 원. 나머지는 제 퇴직금이랑 연금 일시불이에요. 그 합이 3억이었습니다. 자녀들한테 부담이 됐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대출 받아서 보냈고 딸은 적금 깨서 보냈거든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미안한 건지 힘든 건지 둘 다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더 이상 이사 갈 일 없는 집. 여기서 끝까지 버티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었습니다. 이불 세트 하나, 옷 몇 벌, 군 시절 받은 표창장 한 통, 그리고 사진 한 장, 입관할 때 쓸 영정사진이에요.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이런 거 미리 해놔야 해요. 갑자기 쓰러지면 자녀들이 헤매거든요. 첫날 저녁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원형 테이블 6개가 가운데 있고 창가 쪽으로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빈 의자가 보여서 앉으려는데 맞은편 할머니가 제 눈을 딱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자리 있어요. 군에서 28년을 살면 이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아요. 저보다 계급 높은 사람한테 깨진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 네. 실례했습니다. 구석 쪽 빈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마쳤어요.
밥은 맛있었습니다. 근데 눈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어떤 테이블이 어느 구역인지,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지. 28년 동안 사람 읽어온 눈은 잘 닳지 않거든요. 여기도 군대랑 똑같았습니다. 소리 큰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주변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높은 거예요. 창가 가장 좋은 자리, 그 테이블의 중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금래, 그랜드 윙 102호, 보증금 35억, 전직 그룹 회장 부인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7년째 실세,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주변이 먼저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 진짜 권력자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걸 저는 군에서 배웠거든요. 그 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금내 옆에 앉아 있는 남자를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강재원 74세, 그랜드 윙 201호, 보증금 30억, 전직 부회장. 그 사람이 우연히 제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였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를 그 작은 동작. 숟가락을 놓친 건 아닌데 손이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 살았어요.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군 생활만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그런데 68년 인생 마지막 집에서 이런 반응이 생겼습니다. 고개 한번 끄덕인 걸로.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군 시절부터 몸에 밴 기상시간은 여기서도 깨지지 않았어요. 사실 제 몸은 군대를 떠나도 군대가 아직 안에 있거든요. 세면하고 트레이닝복 입고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10월 초 새벽 공기가 찼어요. 그런데 산책로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재원. 혼자였어요. 어제 오신 분이죠? 식당에서 봤습니다. 네. 이수님입니다. 강재원입니다. 첫날의 그 자리 상황 불편하셨죠? 적응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재원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분위기 파악이 빠른 사람이구나.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 있거든요. 말은 적은데 상황을 먼저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내일 아침도 이 시간에 걸으세요? 글쎄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요. 내일도 나올 거야. 당연히. 이 생각을 하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세면대 앞에 섰는데 거울 속 제 얼굴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볼이 살짝 붉었어요. 찬바람 때문이라고 했지만 영하 10도 새벽 훈련을 뛰어도 이런 적 없었거든요. 68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거였어요. 아니, 느끼긴 했는데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도요. 저는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어떤 목소리였는지, 어떤 걸음걸이였는지, 웃을 때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군 생활 28년, 퇴역 후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연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필요 없다고 스스로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이게 뭐냐고요.
이불을 턱까지 올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68살이 됐어도 이 감정에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붙이기가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마음이 간다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심장은 나이를 안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흘째 아침 산책로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재원 옆에 금례가 있었습니다. 금례가 물었습니다. 어머, 이 이른 시간에 잠이 없으신가 봐요. 군에 있을 때 습관이라서요. 군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군에서 여자로 살면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겉으로는 대단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는 거. 금례의 말투가 딱 그거였습니다. 재원 씨, 우리 아침 식사 시간 됐어요. 가요. 금례가 재원을 데리고 걸어갔어요. 재원이 걸음을 옮기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딱 한 번.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저 여자한테 잘해줄수록 왜 이렇게 더 보고 싶어지는 건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인정하기가 싫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금례는 입주 담당 직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금례가 직원에게 한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수님 씨 입주 서류 좀 검토해 주세요. 걱정이 돼서라고 했대요. 걱정?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금례의 진짜 작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입주 2주 차, 금례가 수님을 차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신입 환영 자리라고요. 근데 환영이 아니었어요.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알면서 갔습니다. 상대를 알려면 상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군에서도 그랬거든요. 적의 진영 안에 들어가 봐야 어디가 약한지 보이는 법이에요. 그랜드 윙 전용 라운지. 일반구역 입주민으로서 처음 그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랜드 윙의 차이는 공간만이 아니에요. 산책로도 따로 있고 정원도 전용이에요.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 자체가 계급 표시였어요. 금례가 저를 초대했다는 건 자기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내 땅에서 너를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커튼 소재부터 달랐어요. 의자가 푹신했고 차도 이름 모를 수입차였습니다. 저는 군에서 쓰던 종이컵 커피가 몸에 맞는 사람인데 그 분위기에 눌리지는 않았어요. 작전 지역에 투입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금례가 물었습니다. 이수님 씨, 자녀분은 몇이나 되세요? 둘입니다. 그들 무리 중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따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금례 씨가 다시 나를 힐끔 쳐다보며 묻더군요. 자녀분들이 여기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나요? 제 연금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왔습니다. 어머, 스스로요? 대단하다. 요즘 자녀들이 해드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 말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자녀도 안 해줄 만큼 별로인 형편이라는 거예요. 찻잔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저는 참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28년 동안 참는 게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랜드 윙은 관리비도 따로 청구된다고 들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금례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돈 얘기를 꺼낸 건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무기가 돈이면 그 무기를 꺼내놓게 만들어야 실체가 보이거든요. 금례 씨가 화제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수님 씨, 우리 재원 씨랑 산책을 자주 하시던데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새벽에 같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요. 재원 씨는 예전부터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낸 분이에요. 오래됐거든요. 선 긋기였습니다. 내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어제 그 사람이 뒤돌아보던 그 눈이 자꾸 생각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임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금례 무리가 로비에서 뭔가를 소곤거렸어요. 닫히는 문 사이로 금례의 눈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긴 것 같은 표정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싸우는 방식이 정면전이 아니구나. 적의 전술을 읽은 거예요. 군에서는 적의 전술을 읽으면 그 다음이 편합니다. 이쪽도 그에 맞춰야 하거든요. 그날 저녁 운동실에서 재원과 마주쳤습니다. 오늘 금례 씨 모임 가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차가 맛있었습니다. 재원이 잠깐 멈추다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 밤도 잠이 늦게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하는데 뭘 버텨야 하는 건지가 점점 헷갈렸어요. 2주 뒤 재원이 갑자기 순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짧아지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금례가 움직인 건데 이번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거였어요. 금례가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을 쓰지 않은 이유를 저는 나중에야 이해했어요. 소문은 흔적이 남거든요. 누가 말했는지 추적이 되니까. 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똑똑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금례는 재원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재원이 가장 아끼는 사람, 그랜드 윙에서 재원이 형처럼 따르는 78세 어른 박 고문에게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군대로 치면 직속 상관한테 보고를 올린 거예요. 우회 공격이었습니다. 금례가 박 고문에게 말했습니다. 고문님, 이수님 씨라고 새로 오신 분 아세요? 그분이 요즘 재원 씨한테 좀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서요. 형편도 넉넉지 않으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재원 씨가 워낙 마음이 약하셔서요. 이용당하실까봐라는 말이 숨어 있었어요. 직접 말하지 않고도 다 전달한 거예요. 박 고문은 다음날 재원한테 슬쩍 말했습니다. 재원이 새로 오신 분 조심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직접 욕을 하면 오히려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슬쩍 한마디 하면 그건 머릿속에 박힙니다. 빼낼 수가 없어요. 재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산책로에서 마주쳐도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자꾸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이 감정이요. 정말 오래된 감정이에요. 군에서도 느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관이 냉담해지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밤새 생각하는 거. 그게 이 나이에도 똑같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 무렵 봉사 모임에서 윤덕수를 만났습니다. 72세. 한의원 하다 은퇴한 분이에요.
프리미엄 구역 입주민. 보증금 12억.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봉사 모임에서 무거운 짐을 먼저 들어주고 이름도 먼저 밝히고 덕수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혼자 많이 낯설지 않으세요? 군에 있을 때도 전임지마다 새로 시작했으니까요. 군 출신이세요? 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의원 하다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것도 별 무기가 안 되더라고요. 대단하다는 말을 금례한테도 들었고 덕수한테도 들었어요. 근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거 참 신기하죠. 어느 날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이 선생님, 금례 씨가 뭔가 움직인 것 같아요. 박 고문님을 통해서 강 부회장님한테 뭔가 얘기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화 안 나세요? 화는 방향이 없을 때 나는 거예요. 방향이 생기면 행동이 됩니다. 덕수가 잠시 저를 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수님 씨한테 관심이 있어요. 윤덕수 씨, 저는 마음이 이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 부회장님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신 거에 대해서요. 근데 그 대화가 끝났을 때 멀지 않은 벤치에 재원이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재원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등을 봤습니다. 어깨가 약간 굳어 있었어요. 군 시절 저는 사람의 등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감정인지를 읽었습니다. 재원의 그 등은요, 동요한 사람의 등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저한테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끝까지 버티자. 또 그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산책로에 재원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린 것처럼요.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연못 쪽에서 개구리 소리가 났어요. 10월 중순인데 아직 개구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재원이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윤 선생님이랑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 확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윤 선생님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이수님 씨한테 마음이 있고 이수님 씨는 자기한테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덕수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줬다는 게 그 사람답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재원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수님 씨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산책로에서 본 날부터요. 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예요? 오늘은요. 방으로 돌아오면서 입가에 손을 올렸습니다. 웃음이 나오려고 했거든요. 68년 인생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이런 아침이 있다는 게요. 근데요. 그날 오후 재원이 금내와 외부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시설 버스를 같이 탔고 금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내 옆에서 미안하다 하고 오후에는 저 여자 옆에 앉아 있는 남자. 이게 밀당인지 본심인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근데 마음이 쓰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독 잠이 안 왔어요. 재원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서였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믿는 만큼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전우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 밀어내야 할까요?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금내의 다음 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재원이 아니라 저를 직접 흔들기로 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달랐어요. 소문도 아니고 사람을 통한 우회도 아니고 제도를 무기로 썼습니다. 시설에는 월 1회 입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익명으로 의견을 내는 건데 금내는 거기에 석 달 연속으로 이런 항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일부 입주민이 자신의 구역을 넘어서 다른 구역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근데 이 민원이 3차례 누적되니까 시설 측이 저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직원 표정이 난처해 보이더라고요. 시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수님 씨, 혹시 그랜드 윙 정원을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초대받은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익명 민원이 들어와서요. 언제 날짜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저는 그 날짜를 받아 적었습니다. 군 시절 보고서 쓰듯이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날 제가 어디 있었는지를 역으로 확인했어요. CCTV 이일 신청 권한이 입주민에게 있다는 걸 입주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어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하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28년 동안 규정을 읽고 규정 안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여기서 쓸 줄은 몰랐지만 며칠 뒤 금례가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우회하지 않았어요. 직접 왔습니다. 금례는 표독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수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원 씨는 제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이수님 씨가 어디서 오셨든 여기서 그분 주변에 있는 건 저한테 불편합니다. 박금례 씨, 제 사람이라는 말 강재원 씨한테도 하셨어요? 금례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금례 씨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민원,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날짜도요. 금례 씨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CCTV 이일 신청 결과가 나오면 있게 됩니다. 그 순간 금례가 손을 올렸습니다. 제 어깨를 밀쳤어요. 가볍게. 하지만 손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훈련받은 몸이에요. 반사적으로 금례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머리가 멈춰라 했는데 몸이 안 들었습니다. 박금례 씨, 지금 그 손 한 번만 더 올리면 저도 손이 올라갑니다. 이거 나요. 먼저 사과하시면 놓겠습니다. 금례가 뒤로 물러서며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그대로 금례의 팔을 꺾었습니다. 3개가 아니에요. 더하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정도로 군에서는 이걸 제압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재원이 있었어요.
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말리지도 않았고, 금내 편을 들지도 않았고, 제 편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아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맞는 걸 보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알아도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이날은 진짜 힘들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좋아하는데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아침에는 미안하다 하고 막상 일이 터지면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군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판단 보류자라고 해요.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 제일 위험한 부류예요. 저는 그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8년 인생에 마음이 흔들린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불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설레면서 불안한 거. 이게 가장 피곤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재원이 제 방 앞에 왔습니다. 이수님 씨 나왔으면 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원을 방 안으로 들였어요. 302호 3억짜리 방. 그랜드 윙 201호에 사는 사람이 처음으로 일반 구역 방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가만히 있었던 것. 금례 씨가 먼저 손 올린 거 봤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재원이 앉으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금례 씨와는 오래됐어요.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안에서 가진 위치가 있어서 제가 그 사람 편에서 멀어지면 여기 생활이 달라집니다. 저한테도, 저한테 딸려 있는 사람들한테도 솔직한 말이었어요. 근데 솔직한 게 항상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만 금례 씨 편에도 서야 한다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재원이 오래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수님 씨가 거기서 금례 씨 팔목 잡는 거 봤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같이 서야 하는구나 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는데 68년 인생이 그걸 눈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울지 않아요. 안 우는 게 아니라 못 우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울면 약해진다는 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한테 마음이 생긴 게 보증금이 더 높았어도 같았겠어요? 같습니다. 증명은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버텼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금례의 마지막 패는 이거였어요. 시설 운영사 이사장한테 직접 연락을 넣어서 이수님을 입주 부적격자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몸싸움이 이유였어요. 7년 동안 쌓아온 위치, 35억 보증금, 임원진과의 친분. 금례는 그게 이 공간에서 최고의 무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록이요. 면담날 아침 재원이 찾아왔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가면 재원 씨도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갑니다. 면담실에 시설장, 금내, 저, 재원이 앉았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군 시절 보고서 쓰듯이 정리한 거예요. CCTV 이의 신청 결과, 만족도 조사 민원 날짜들, 그리고 제가 그 날짜마다 어디 있었는지의 기록. 날짜, 장소, 시간. 정확하게. 금례 씨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몸싸움을 먼저 시작한 건 이수님 씨예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시설장이 재원에게 물어봅니다. 강재원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금례 씨가 먼저 이수님 씨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고 직원들 오기 전 상황을 다 봤습니다. 금례가 재원을 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재원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겁니다. 금례 씨. 재원이 선택한 거예요. 드디어. 저는 그때 서류를 꺼냈습니다. 몸싸움 이전에 박금례 씨가 저에 대한 허위 민원을 만족도 조사를 통해 3차례 제출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민원 내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제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시설장이 서류를 넘기는 동안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금례 얼굴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수님 씨, 당신이 여기서 뭘 얻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요. 그냥 있던 일을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금례는 제가 뭔가를 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원을 빼앗으려 한다거나 그랜드 윙에 올라가려 한다거나. 근데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것뿐이에요. 면담은 금례의 민원이 기각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허위 민원 반복 제출로 오히려 금례 측이 시설 규정 위반 경고를 받았어요. 금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을 봤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가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이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군에서도 그랬어요. 작전이 성공해도 상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재원이 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랜드 윙 입주민들이 주로 앉는 구역, 가장 안쪽 창가 자리. 재원이 의자를 빼줬습니다. 그 자리는요, 제가 첫날 앉으려다 자리 있다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옆이었어요. 재원 씨, 그 자리는 이수님 씨 자리입니다. 금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시선들이 조용히 모였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창밖에 저녁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 구석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때와 똑같은 저녁빛이었습니다. 근데 달랐어요. 똑같은 빛인데 달랐습니다. 그 이후 금례는 한 달 뒤 이 시설에서 나갔습니다.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짐이 빠졌어요. 그랜드 윙 102호에 새 입주민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한 주 뒤에 들었습니다. 7년을 여왕처럼 살았던 사람이 한 달 만에 짐을 쌌어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전했어요. 적이 없어지면 긴장도 풀리잖아요. 그게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랜드 윙 원로의 새 총무로 이수님이 추대됐습니다. 일반구역 보증금 3억짜리 방에 살면서요.
여기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윤덕수는 제게 더 이상 마음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봉사 모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거. 그것도 용기예요. 재원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이수님 씨,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작전은 짜지 않았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군인이라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요. 나요? 누가 또 있겠어요. 재원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8년 인생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끝까지 버텼더니 이런 저녁이 왔다는 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금례가 떠났다고 해서 이 실버타운의 계급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내일도 식당에서 자리 구분은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 순서도 있을 거예요. 보증금이 서열을 만드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바뀌었습니다. 3억짜리 방에 사는 사람도 자기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기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실버타운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급을 결정하는 건 보증금만이 아니었어요. 버티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요.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한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3억짜리 방에서 35억짜리 방에 그 여자와 싸울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분. 그런 분한테 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황혼나들이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